안녕하세요.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을 과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가, 또는 재신청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개인회생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다가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걸 전제로 알고 계시고, 다만 재신청을 할 경우 어느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실무상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재신청에 제약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나야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재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법원이 동일하게 금지 명령은 발령해 주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사유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주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사유는 가장 많은 게 채권의 누락 또는 채권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채권이 추가된 경우라 하면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에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이렇게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이자를 이 채권자에서 청구를 해요. 그래서 회생은 회생대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또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변제를 잘하고 계시다가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폐지 결정을 받고 추가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율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변제율 그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인가결정을 내려줘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추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또 개인회생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추가 대출금이 있으면 기존의 개인회생 할 때의 변제율과 동일하게, 보통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변제 금액이 무조건 상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만 부양가족이 늘어난다든지 가족 중에서 아픈 분이 계셔서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변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에 관한 부분은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하기는 해요. 채권자의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 누락이 있으면 단순히 채권자를 추가하기만 하면 변제율의 변동 없이도 추가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면 그때는 기존의 변제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 추가됨으로써 변제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다만 추가되는 채권이 채권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변제율을 조금 더 상향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오래전에 채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조회를 해도 확인이 안 되고 채무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다시 그 채권을 포함해서 재신청을 해야만 변제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